안녕하세요. 전산세무 1급 제87회 기출문제 실기편 두 번째 부분 보겠습니다. 문제 5번 법인 조정 문제입니다. 회사 이름은 주식회사 서광이래요. 회사 변경 버튼 누르시고 주식회사 서광으로 변경하신 다음 출발합시다. 모듈은 맨 오른쪽에 있는 법인 조정 모듈 화면입니다. 됐죠? 이번 회차에서는 이러한 서식들을 작성하게 된답니다. 1번 문항, 다음 고정자산을 감가상각비 조정 메뉴에서 고정자산으로 등록하고 미상각자산 감가상각 조정 명세서 감가상각비 조정 명세서 합계표 이렇게 작성하고 세무조정하세요. 됐죠? 세 가지 메뉴 작업하고 세무조정 입력하자. 자, 먼저 고정자산 등록 메뉴 열고요. 자, 계정 과목은 기계장치랍니다. 자, 코드 번호 001 자산명은 기계장치래요. 취득은 언제 했습니까? 2018-0425. 자, 상각 방법 기본 세팅 값으로 정률법이 입력되어 있는데 정률법 맞다 그지? 오케이. 이렇게 왼쪽 입력 끝났고요. 오른쪽 하나씩 채워 봅시다. 자, 취득 시 사용 가능할 때까지 운반비 200만 원이 있답니다. 취득 부대 비용이다 그지? 자산으로 처리해야 되는 부분이다. 자, 취득일은 이렇고 취득가액, 취득 부대 비용 제외한 게 1억 4천만 원이래. 그러면 취득 원가는 얼마가 됩니까? 1억 4천만 원 플러스 200만 원, 1억 4,200만 원이 될 거다. 전기 감가상각 누계액 5천만 원이고 내용연수 5년, 경비구분, 제조, 상각방법, 정률법. 회사는 기계장치에 대해서 전기에 다음과 같이 세무조정했대. 전기에 송금 불산입, 감가상각비 상각부인액 이렇게 회계 처리했었답니다. 작년도에 감가상각 한도 초과가 있었나 보다. 당기 제조원가 명세서에 반영된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는 5천만 원이랍니다. 됐습니다. 하나씩 입력해 보자. 취득원가 1억 4,200만 원이다 그지? 자, 전기말 감가상각 누계액 5천만 원. 그리고 작년도의 한도 초과 금액 1968500이 유보 잔액으로 올해로 넘어왔을 겁니다. 그거를 자, 전기말 부인 누계액 그지? 8번 라인에 적어줍니다. 1968500. 자, 내용연수는 그지? 5년 5. 자, 사용자 수정 버튼 클릭해서 회사 계상액을 얼마로? 5천만 원으로 수정한다. 그리고 경비구분 500번대 제조로 입력하고 됐습니다. 제시된 자료 모두 입력 끝났고요. 자, 미상각 자산 감가상각 조정 명세서 메뉴 열어서 정률법 탭에서 불러오기 버튼 클릭하면 조금 전 입력 내용이 쫙 불러와지고요. 결과값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상각 부인액이 7620207이라고 계산되네요. 상각 부인액. 됐죠? 이렇게 결과값 확인했고 합계표 작성합니다. 자, 불러오기 버튼 클릭한다 그지? 그러면 조금 전 내용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무조정 입력합시다. 미상각 자산 감가상각 조정 명세서 메뉴에서 조정 등록 버튼 클릭하면 된다 그지? 자, 한도 초과 7620207 기계장치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 그지? 요거 선택하면 되겠네.
금액 7620207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내용 전부 작업 끝났고요. 넘어가면 되겠지. 참고로 우리는 학습 차원이니까 그지? 한번 자동으로 계산된 요 한도 초과 금액 한번 검산해 봅시다. 자, 세법상 한도액 얼마입니까? 자, 정률법이야. 자, 1억 4,200만 원 마이너스 5천만 원. 요게 장부상 미상각 잔액입니다. 세법상 미상각 잔액은 여기서 작년도의 한도 초과 금액, 유보 금액 그지? 그거 1968500 요거는 그냥 1원까지 다 써야 되겠다. 그지? 1968500 요거를 더한 것이 세법상 미상각 잔액일 거고 여기서 곱하기 상각률 고정자산 등록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률법 내용연수 5년일 때는 0.451이야. 요거를 곱한 게 세법상 정률법 올해 감가상각비 한도다 이겁니다. 계산해 봅니다. 플러스 1968500 곱하기 0.451 하면은 42 379793 이렇게 계산되거든. 자, 그런데 장부에 기록된 올해 감가상각비는 5천만 원이더라 이겁니다. 하나, 둘, 두 개 비교한다 그지? 한도 초과했네. 한도 초과 금액은 플러스 세무조정이고 유보로 소득 처분될 것이고 유보 플러스 유보의 증가다 이겁니다. 금액은 얼마요? 7 6 2 0 2 0 7 됐습니까? 이렇게 검산해 보았습니다. 7620207 그지? 요것이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이렇게 계산되어서 표시되더라. 합계표에서도 요 결과값이 이렇게 나타나더라. 됐습니다. 자, 메뉴 저장하고 닫읍시다. 2번 문항. 다음은 세금과 공과금에 입력된 내용이다. 입력된 자료를 조회해서 세금과 공과금 명세서를 작성하고 세무조정하세요. 단 세무조정 시 같은 소득 처분이라도 건별로 각각 세무조정해 주십시오. 됐죠? 자, 세금과 공과금 명세서 메뉴 열어서 자, 불러오기 버튼 클릭합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확인 버튼 눌러서 쭉 불러옵니다. 문제에서 자료 제시된 거하고 아마 똑같을 거야. 확인해 볼까? 자, 그지? 4500, 0890, 930, 260, 670, 480, 130, 60 그지? 이렇게 딱 불러왔고요. 자, 이제 하나씩 송금 불산임 여부 판단합시다. 요걸로 보면서 판단해도 되고 요 화면에서 바로 판단해도 되고 그지? 자, 문제 자료 보면서 파악할게요. 자, 본사 건물 정착 토지 취득세 뭡니까? 자산의 취득 비대 비용이다 그지? 그래서 요거 송금 불산입입니다. 소득 처분은 유보 플러스 유보의 증가다.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요. 송금 불산입 항목이고요. 기타 사회 유출. 국민연금 회사부담분 이거는 세금 잘 냈다. 송금 인정. 제조부서 사용 화물차 자동차세 세금 잘 냈다. 송금 인정. 재산분 주민세라고요. 세금 잘 냈어. 증권거래세 세금 잘 냈어. 각종 세금들 그냥 낸 거 다 송금 인정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세금 성격인데 송금으로 인정 안 되는 걸로 우리가 딱딱 정리했었다 이겁니다. 자, 산업재해 보상금의 연체료.
우리 회사가 뭔가 잘못했다. 가산금, 가산세 이런 거는 송금 불산입이야. 그런데 돈 조금 늦게 냈다. 연체료 이런 거는 송금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자, 마케팅 부서 승용차 속도 위반 과태료. 뭔가 법 어겨가지고 스티커 끊겼다, 그지? 요거는 송금 인정 못하겠다. 기타 사회 유출. 그래서 송금 불산의 과목 토탈 3가지가 나오겠다. 됐죠? 자, 송금 불산입. 송금 불산입은 1번 선택하라고. 1 됐습니다. 이렇게 3가지 항목 표시했고 조정 등록 버튼 눌러서 이제 3가지 세무조정 입력합니다. 자, 거래 내용을 그대로 적어주면 되겠죠, 그지? 자, 직접 입력 버튼 클릭하시고요. 자, 본사 건물 정착 토지 취득세 얼마? 4500000 유보 플러스 유보의 증가다 이겁니다. 그 다음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얼마? 890000 기타 사회 유출. 그 다음 마케팅 부서 승용차 속도 위반 과태료 얼마? 6만 원. 기타 사회 유출 이렇게 3가지 항목 입력했고요. 종료 버튼 누르시고 메뉴 닫으시면 되겠습니다. 3번 문항 주어진 자료에 따라 외화자산 등 평가 차손익 조정 명세서 외화자산 부채의 평가 을지를 작성하고 필요한 세무조정을 각 계정 과목별로 하십시오. 달러로 표시된 채권 또는 채무 성격의 계정 과목이 3가지 있네요. 회사는 관할 세무조정한테 화폐성 외화자산 등 평가 방법 신고서를 사업연도 종료 현재의 매매 기준율 등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적정하게 신고했다. 길게 썼는데 뭡니까? 마감일 환율 평가 방법을 선택했다. 그 뜻이다. 그지? 요 경우에만 요 서식을 작성한다고 했습니다. 담당자 착오로 장부가액은 발생일의 환율로 그대로 작성되어 있답니다. 자, 3건 모두 올해에 발생했습니다. 발생할 때의 환율 가지고 장부에 금액 기록되어 있는데 기말에 외화 환산 손익을 인식해야 될 건데 인식을 안 하고 그대로 장부에 놔두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만큼 세무조정해야 되겠다. 그지? 왜? 우리 회사는 세무서에 우리는 마감일 환율로 적용하겠습니다라고 신고했으니까. 됐습니다. 자, 메뉴입니다. 외화 자산 등 평가 차손익 조정 명세서. 자, 자산은 외화 보통 예금이네. 자, 외화 보통 예금. 자, 종류는 US 달러네요. 검색창 띄워서 미국 이렇게 검색합니다. 외화 금액은 60만 달러. 자, 장부가액은 무슨 의미라고요? 평가 전 금액이다, 그지? 평가 전 금액. 외화 환산하기 전의 금액, 장부에 있는 금액을 말한다. 발생일 환율인 달러당 1,000원 곱하기 60만 달러. 6억 원으로 장부에 기록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적용 환율 쪽에 1,000원 적으면 되겠다, 그지? 6억 원으로 장부에 기록되어 있어. 이게 평가전 금액이야. 자, 평가 금액. 외화 환산 그 기말이 환율로 정확하게 계산해 보니까 평가 후 금액은 얼마라고요? 1,200원 환율로 곱하기 60만 달러 곱해야 된답니다. 그럼 얼마? 7억 2천만 원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1억 2천만 원만큼 외화 환산 이익으로 세법에서는 인식해야 된다라고 본다 이거지.
세법 입장에서는 평가전 금액이 6억 원인데 기말 환율로 보니까 7억 2천만 원으로 이렇게 1억 2천만 원 올랐으니까 외화 환산 이익을 1억 2천만 원 인식해야 됩니다라고 세법에서는 본답니다. 그런데 장부에서는 어떻게 외화 환산 손익을 전혀 인식 안 하고 6억 원으로 그대로 장부에 놔두다 보니까 1억 2천만 원 자체가 세무조정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지. 됐죠? 자, 부채는 두 건이네요. 장기 차입금, 단기 차입금. 자, 모두 일본 엔화입니다. 일본 이렇게 검색해서 엔화 기록하고, 자, 외화 금액은 2천만 엔이네. 자, 적용 환율. 평가전 금액은 얼마요? 1엔당 8원. 외화 환산, 기말 환율로 계산해 보니까 1엔당 10원이랍니다. 그래서 2억 원으로 계산된다 이겁니다. 평가 전 금액이 1억 6천만 원이었는데 2억 원으로 계산되었으니까 부채가 늘어났다 그지? 회사 입장에서 좋을 거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외화 환산 손실 비용을 4천만 원 기록해야 됩니다라고 세법에서는 본답니다. 그런데 장부는 1억 6천만 원에서 전혀 건드리지 않고 장부 금액을 외화 환산 손익을 0원으로 장부에 기록하다 보니까 마이너스 4천만 원, 즉 마이너스 세무조정이다 그지? 손금 산입 4천만 원으로 세무조정이 나타나야 될 거다 이거지. 됐죠? 자, 그 다음에 차입금이 하나 더 있었다 그지? 3천만 엔. 자, 적용 환율이 요거는 9원입니다. 1엔당 9원. 자, 그리고 기말 환율은 10원. 자, 단기 차입금은요. 평가전 금액이 2억 7천만 원인데 기말 환율로 환산한 금액은 3억 원이랍니다. 부채가 3천만 원 늘어나야 된다 그지? 외화 환산 손실 3천만 원 기록되어야 됩니다라고 세법은 본답니다. 그런데 장부는 외화 환산 손익 0원으로 기록했으니까 마이너스 세무조정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됐죠? 이렇게 세법 입장에서 생각하는 올해의 외화 환산 손익을 이렇게 기재했고요. 을지에. 자, 이제 갑지에다가 이제 최종 결론값을 정한다고 했습니다. 자, 세법 입장에서는 자, 외화 환산 이익이 1억 2천만 원, 외화 환산 손실이 7천만 원 있다 보니까 순액으로 따지니까 외화 환산 이익 5천만 원으로 기록해야 된다라고 본다 이겁니다. 세법에서는. 그런데 장부에서는 외화 환산 손익이 얼마였다고? 0이라고. 그러다 보니까 5천만 원 빼기 0원. 플러스 5천만 원 자체가 세무조정 돼야 된다라는 것이 결론값이다. 다만 세무조정 입력할 때는 세 건을 건별로 입력하자 이거지. 됐죠? 자, 을지로 다시 와서 요 내용 보면서 따박따박 세무조정 입력하는 것이 좋겠다, 그지? 자, 조정 등록 버튼 눌러서 자, 먼저 플러스 세무조정부터 입력합시다. 플러스 세무조정 1억 2천만 원이다, 그지? 뭡니까? 외화 보통예금이다, 그지? 외화 보통예금이라고 제목 적읍시다. 자, 직접 입력. 외화 보통예금 얼마? 120,000,000 플러스 유보의 증가.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세무조정 두 개가 있더라. 자, 먼저 4천만 원짜리. 이름이 뭡니까? 계정 과목 이름이 장기 차입금. 장기 차입금 금액은 4천만 원이고 마이너스 유보고 엄밀히 따져보니까 마이너스 유보의 증가더라 이겁니다. 마이너스 유보의 증가. 그 다음에 단기 차입금이다, 그지? 단기 차입금 금액은 3천만 원이고 마이너스 유보인데 엄밀히 따져보니까 마이너스 유보의 증가더라.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고, 그래서 입력한 3건을 순액으로 보니까 플러스 5천만 원이 된다 이겁니다. 됐습니다. 종료 버튼 누르시고 메뉴 닫읍시다. 저장할까요? 라고 물어보네. 예, 클릭하면 되겠네. 됐습니다. 4번 문항 볼게요.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기부금 명세서와 기부금 조정 명세서를 작성하고 세무조정하십시오. 단 기존에 입력된 데이터는 무시하고 제시된 자료로 계산하며 당 문제의 양걸로 1번 내용의 세무조정 사항은 양걸로 2번에 반영되지 않았답니다. 자, 기부금 3건 있네요. 자, 그럼 바로 서식 작성합시다. 기부금 조정 명세서 메뉴. 자, 불러오기 버튼 클릭해서 장부에 적혀있는 기부금 내용 불러옵니다. 문제에서 제시되어 있는 것하고 똑같을 거야. 1,000만 원, 1,500만 원, 500만 원. 됐지요? 이 상태에서 이제 하나씩 보완해 나가면 되겠다. 먼저 1,000만 원. 이재민 9호 금품이랍니다. 기본적으로 불러와질 때는 지정으로 일괄적으로 불러와지는데 제대로 수정해야 되겠다. 그지? 이재민 9호 금품은 법정 기부금. 그리고 금액이 1,000만 원으로 불러와졌는데 이 중에서 200만 원은 어음기부금이랍니다. 만기는 내년 2월. 그러면 어음기부금은 올해 기부금 아니다. 그지? 내년에 만기일에 기부한 걸로 본다 이겁니다. 따라서 1,000만 원을 얼마로? 800만 원으로 수정해야 될 것이고요. 200만 원은 세무조정해야 될 겁니다. 조정 등록 버튼 눌러서 기부금 그지? 200만 원으로 플러스 세무조정 해야 될 것이고 소득처분은 플러스 유보의 증가가 될 것입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 불이웃 돕기 성금요. 요거는 지정기부금 맞다 그지? 오케이. 그 다음 500만 원 사립대학교에 장학금으로 지출한 기부금. 학교에 장학금, 시설비, 연구비 명목으로 돈을 주었다고요? 이거 법정 기부금이라고 했습니다. 요거 500만 원을 법정 기부금으로 수정한다.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단부에 자, 올해 기부금에 해당하는 거 보니까 법정 기부금은 1,300만 원이고 지정 기부금은 1,500만 원입니다. 라는 내용이 쭉 집계되어서 표시됩니다. 자, 이제 한도 계산 해봐야 되겠다. 그죠? 자, 한도 계산 자료가 쭉 아래쪽에 나와 있습니다. 자, 결산서상 당기 순이익이 2억 원이랍니다. 자, 아래쪽 내용 수정해야 되겠다. 그지? 수정 버튼 누르시고 당기 순이익을 2억 원으로 수정하고 자, 입금 산입은 1,000만 원. 1,000만 원 요 자료는 양갈로 1번 내용이 포함 안 되어 있답니다. 여기에 사실은 양갈로 1, 2, 3인가 봐. 자, 양갈로 2번 내용에는 양갈로 1번의 세무조정 200만 원이 포함 안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요거를 1,000만 원에서 얼마로? 1,200만 원으로 수정해야 되겠다. 그지? 자, 1,200만 원으로 수정. 송금 산입은 1,200만 원. 그지? 기부금 합계 2,800만 원은 여기서 자동으로 쫙 끌려오는 것이고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단부 내용 입력 끝났고 수정 해제 버튼 클릭해서 자, 다시 정상적인 상태로 돌려놓고 자, 왼쪽 탭 작업했고요. 오른쪽 탭 기부금 조정 탭 작업합니다. 자, 2월 결손금 2018년, 2012년, 10년 이내분이다. 그지? 요거 두 개 합한 2,500만 원을 적어주고 됐습니다. 그러면 한도 테스트 자동으로 쭉쭉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단부에 2월 된 지정기부금 적어줍니다. 2018년, 2012년, 10년 이내다. 그지? 요 둘 다 적어주면 되겠네요. 자, 2018 지정기부금 1,000만 원. 자, 그 다음 2012 지정기부금 200만 원.
다시 금액 실수했네. 100만 원, 200만 원이네. 1000만 원, 2000만 원이 아니고 그지? 100만 원, 200만 원.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모든 작업이 프로그램 내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학습 차원에서 검사해 본다, 그지? 자, 기부금 내용 이렇게 집계되었고, 자, 한도 계산해 봅시다. 자, 한도 계산. 차가감 소득금액. 자, 장부상 당기 순이익에서 입금 산입 더하고 송금 산입 빼고 하면 차가감 소득금액 2억 원 나옵니다. 자, 한도 테스트 하기 위해서는 기준 소득금액이 필요하다, 그지? 자, 차가감 소득금액에서 출발한다. 2,800만 원이 올해 비용으로 지금 반영돼 있는데 요 올해 비용으로 반영하기 전 금액으로 다시 복귀시켜야 된다 이겁니다. 왜요? 요 2,800만 원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우리 한도 테스트 해야 되니까. 요 금액이 이미 반영되어 있는, 포함되어 있는 요 금액 효과가 반영되어 있는 금액에서 출발하면 이상한 결과가 나온다 이거지. 그래서 요 금액이 없었던 상태로 다시 돌리기 위해서 2,800만 원을 플러스 한다고 했어. 그리고 2월 결손금이 있는 회사가 무슨 기부금을 내고 있냐, 그지? 그런 의미에서 2월 결손금 금액은 뺀다고 했습니다. 요 금액이 기부금 한도 계산의 출발점이 되는 기준 소득 금액이다. 얼마입니까? 2억 원 플러스 2,800만 원 마이너스 2,500만 원 203,000,000이 기준 소득 금액이다. 자, 먼저 법정 기부금 한도요. 203,000,000 곱하기 50% 101.5M이 한도고요. 해당 금액은요. 1,3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한도 걸릴 일이 없고 1,300만 원 모두 손금으로 인정된다가 결론이다. 됐죠? 그 다음 시정기부금요. 자, 한도가 얼마입니까? 자, 203M에서 기준소득금액에서 선순위인 법정 기부금으로서 송금 인정되는 금액 1,300만 원 요거를 빼는 거야. 그래서 10% 곱한 것이 한도가 된다고 했습니다. 203 빼기 13 하면은 190이거든. 곱하기 10%. 19M 19M 요게 한도고요. 지정 기부금 금액은 1,5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지정 기부금도 한도 미달이 생긴다, 그지? 얼마? 4천만 원. 400만 원. 됐죠? 400만 원이 한도 미달이 생기는 거야. 지정 기부금. 자, 한도 미달액 400만 원이 있으니까 혹시라도 정기로부터 넘어온 지정 기부금 한도 초과액이 있으면 400만 원 범위 내에서 올해 손금으로 충인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봅시다. 한도 정기로부터 넘어온 게 300만 원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300만 원을 전부 다 올해 송금할 수 있다라는 것이 결론이다. 됐죠? 자, 오른쪽에 있는 조정 탭 봅니다. 자, 법정 기부금에 대해서 한도 101,500,000 우리가 검사해 봤다, 그지? 자, 그리고 법정 기부금 금액 자체가 1,300만 원밖에 안 되니까 한도 초과액 나올 게 하나도 없다. 자, 지정 기부금 한도 금액은 1,900만 원을 했다, 그지? 우리가 검사해 봤어. 올해 해당 금액이 1,500만 원이니까 400만 원이 한도 미달액인데 작년도로부터 넘어온 게 300만 원이니까 이거 전부 다 올해에 송금 산입할 수 있다라는 거다 이겁니다. 됐죠? 이렇게 결과 내용 확인했고요.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해야 되겠다. 자, 하단부 내용에서 200만 원과 100만 원이
2월 금액으로 넘어왔는데 이 중에서 공제 가능한 것이 300만 원이더라 이겁니다. 300만 원 전체를 다 올해에 손금으로 써먹을 수 있다 이거지. 그러니까 어디 해당 연도 손금 추인액 쪽에다가 200만 원과 100만 원을 아이고 됐죠? 이게 20 아이고 이거 입력한 걸 지워버렸네. 자, 이게 2018이었다, 그지? 자, 요거를 이제 100만 원 넘은 것 중에서 100만 원을 올해 송금 취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단부 마무리하면 요 서식 작성이 끝나게 되겠습니다. 됐죠? 메뉴 저장한다. 참고로 자, 법인 조정 로마자 2번 그리고 과세 표준 및 세액 조정 계산서 메뉴 열어서 풀로기 버튼 클릭하면 그지? 우리 조금 전에 입력했던 내용 결과값 300만 원만큼이 2월액으로서 올해 송금 산입됩니다라고 이렇게 쫙 결론값이 끌려온다라는 것까지 참고로 확인해 보았습니다. 됐죠? 자, 입력해 보았고요. 자, 우리 모범 정답 발표된 거 보니까 요 2월 된 것 중에서 기부금 2월 된 것 중에서 2018년도 거는 공제 가능한데 2012년도 거는 200만 원 요거는 공제 가능한 게 아니니까 요거는 삭제하십시오. 요거는 삭제한 상태로 그럼 결론값이 300만 원 송금 추인이 아니고 올리 100만 원만 송금 추인으로 정답이 발표되었습니다. 우리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런 거 우리가 공부한 적 없다 그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렇게 입력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뭐 기껏해야 뭐 1, 2점 감점되고 뭐 말겠지 뭐. 넘어가시면 되고요. 모범 정답이 그렇게 발표되었으니까 이제 부연 설명 시작합니다. 가볍게 들어보십시오. 자, 지정 기부금, 뭐 기부금에 대해서 그지? 기부금에 대해서 종전에는 5년이 이월되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부터 적용되는 개정세법에 따라서 5년이 아니고 이제 10년에 걸쳐서 기부금 2월 기부금을 한도초과 2월 기부금을 공제해 주겠습니다라고 세법이 바뀌었다 이겁니다. 언제 바뀌었냐면 2018년도에 세법 개정안이 발표되고 적용이 2019년도부터 적용되었답니다. 어떻게 바뀌었다고? 종전에 5년 2월에서 10년 2월로 바뀌었다 이거지. 됐죠? 자, 납세자 입장에서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아졌다 그지? 2월 결손금을 5년만 2월 할 수 있었는데 이제 10년으로 2월 하니까 좋아졌다 이겁니다. 세금이 작아지게 되었다 이겁니다. 자, 우리 국세기본법이라는 법에는 모든 세법을 통틀어서 적용되는 굉장히 중요한 가정들을 언급해 놓은 법이고요. 국세기본법의 내용은 세법학이라는 학문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세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원칙들이 몇 가지 언급되어 있는데 그 중에는 이런 내용이 명시되어 있답니다. 자, 소급 과세 금지의 원칙. 세법학 용어니까 단어 하나도 정확하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메모해 보았습니다. 소급 과세 금지의 원칙. 세법은 수시로 바뀔 수 있어. 그런데 예전 세법으로는 요만큼 세금 좀 깎아주겠습니다라고 해놓고 세법 바꿔가지고 갑자기 그런 말 우리가 옛날 했지만 지금부터는 안 돼. 세금 늘릴 거야 라고 세법 바꾸면서 옛날에 세금 깎아준다고 했던 규정까지 전부 과거 것까지 소급해가지고 세법 적용해서 세금을 늘리면 안 된다 이겁니다. 왜? 어차피 납세자들은 나라를 믿고
과세 기간을 믿고 세법에 따라서 뭔가 다 처리를 해왔다 이겁니다. 세금 요만큼 깎아준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해야지. 그런 식으로 나라를 믿고 경영을 했는데 나라가 배신을 때리고 약속한 거를 말을 바꾸면서 과거까지 소급해가지고 세금을 늘리면 절대 안 된다 이겁니다. 일리 있습니까? 그래서 세법 개정할 때는 과거 거를 소급하면 절대 안 돼. 다만 요 규정을 정해놓은 이유는 뭐라고요?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한 거다 이겁니다. 납세자한테 불리한, 즉 세금이 늘어나는 세법 개정이 있을 때는 과거 거를 건드리면 안 돼. 소급하면 안 돼. 그런데 납세자한테 유리할 경우에는 유리한 소급표를 인정한답니다. 말 됩니까? 세금 깎아주는 거는 과거 것까지 거슬러 올라가가지고 세금 좀 깎아줄게요 하는 거는 납세자 입장에서 손해볼 거 하나도 없고 오히려 좋다 이겁니다. 그래서 소급을 금지하되 유리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소급해도 된다라고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세법학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주제입니다. 이 규정의 속뜻은 뭐라고요? 세법은 납세자를 사랑합니다. 뭐 그런 뜻이다 이겁니다. 이게 학문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해. 자, 2019년도부터 적용되는 개정세법에 따르면 기부금 2월액이 5년 2월에서 10년 2월로 늘어났답니다. 세금을 깎아준다 이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종전에 5년 2월이 2월 안 되는 걸로 만약 바뀌었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요런 거는 세금이 늘어나는 거다, 줄어드는 거다, 세금이 늘어나는 거다 이겁니다. 2월 해준다고 해놓고 2월 안 해주는 걸로 말을 바꿨다 이겁니다. 이렇게 세금이 늘어나는 납세자한테 불리한 쪽으로 만약에 세법이 개정되었다고요? 그러면 절대 과거 것까지는 소급 못해. 그러면 요 세법 시작되는 그 앞에 연도에 기부금 낸 거는 종전 약속대로 5년 동안 계속 2월 내 주어야 된다 이겁니다. 2019년도 기부금부터 2월 안 하는 걸로 이렇게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지. 왜? 소급 과세 금지의 원칙 때문에. 그런데 2019년도에 개정된 요 세법 개정 내용은 납세자한테 유리하다 이겁니다. 유리할 경우에는 소급이 가능한 것이지. 그래서 2019년도에 이러한 세법 개정을 발표하면서 적용 시기에 대해서 법인세법 맨 뒷부분 붙이게 이렇게 언급해 놓았답니다. 요거는 납세자한테 유리한 세법 개정이니까 소급을 해가지고 과거의 기부금도 전부 다 10년 2월로 다 적용해 줄게요 라고 딱 규정을 해 놓았답니다. 그 속뜻은 배경은 뭐라고? 유리한 소급표다 이거지. 요것이 굉장히 중요했다 이겁니다. 세법학적으로. 자, 그런데 우리 증빙관리라는 주제에 공부했었다. 법인세법에서.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장부 또는 증빙은 몇 년 동안? 5년 동안 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자, 2018년도까지는 몇 년간? 5년간 기부금 2월이 적용되었답니다. 자, 그러면 장부 또는 증빙으로 관리해온 기부금은 몇 년도까지 있었겠습니까? 2013년도까지 있었다 이겁니다. 2013년도 기부금은 언제까지? 4, 5, 6, 7, 8 2018년도까지 2월에서 써먹을 수 있으니까. 장부로 관리된 게 2013년도까지다 보니까 부칙은 의미가 뭡니까? 세무서에서 세법 적용할 때 이렇게 하십시오라는 그런 세부 지침입니다. 자, 부칙에서 요 규정 유리한 소급표니까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가지고 2013년도 기부금부터 전부 다 10년 2월로 다 적용해 주세요라고 딱 규정을 하고 있답니다. 일리 있습니까? 왜? 유리한 소급표를 인정하되
장부 보관 기간 자체가 5년이니까. 회사 장부에는 2013년도까지만 관리되어 있을 거다 이겁니다. 그 앞에 거는 아마도 장부를 다 버리고 없을 거다라고 가정하기 때문이다. 됐죠? 그래서 부칙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답니다. 부칙에서 규정되어 있는 내용의 핵심은 뭐라고요? 2012년도까지는 적용 안 해준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2013년도까지 거슬러 올라가 가지고 요거까지 전부 다 유리한 소급표로 다 적용해 줄게요라는 것이 핵심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부칙을 보고 이 출제한 분은 엉터리로 해석한 거지, 그지? 2013년도부터 적용한다 요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만든 게 뭐 2012년도 거는 안 돼. 부칙에 이렇게 적혀있는데 너희 못 봤지? 나는 봤지롱. 뭐 그렇게 출제한 거라고. 완전히 엉터리 문제지. 세법학을 아시고 전공하신 교수님들이 이 문제를 본다고요. 얼마나 우리 시험을 비웃겠습니까? 부끄럽습니다. 아쉽고요.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 이 문제 뭐 직접 실제 기출 문제로 풀었다고요. 뭐 감점돼도 돼. 이상한 문제라고. 그렇게 위안을 하시고요. 자, 이 문제 도저히 이 상태로는 부끄러워서 우리 교재 수록 못 하고요. 우리 교재 수록할 때는 요 밑에 부분을 2013년도로 수정해서 수록할 것입니다. 그러면 정답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입력한 대로 최종 결론 값이 송금 추인액이 300만 원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됐죠? 부연 설명했고요. 됐습니다. 자, 메뉴 열려있는 거 닫고 자 마지막 5번 문항 봅시다. 주식회사 서광은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한다. 뭐요? 조세특례법상 여러 가지 세액공제가 있다고 해서 그 중에서 이름이 엄청 길다 그지? 뭐 이러한 세액공제도 있답니다. 이런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고 하는데 정규직 근로자 변동 내역이 아래와 같을 때 세액공제 조정 명세서 양관로 3번 및 세액공제 신고서를 작성하랍니다. 이 두 가지 메뉴를 작성하래. 작년도는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세액공제 조정 명세서 양관로 3번은 세액공제라는 탭과 단기 공제 및 2월의 계산이라는 탭을 각각 작성하시랍니다. 됐죠? 우리 이런 메뉴에 대해서 공부한 적 없다 그지? 뭐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문제에 제시되어 있는 내용을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범위 내에서 그냥 채워 나가면 되는 거야. 아시겠죠? 자, 문제에서 자 문제 내용 잠깐 보완할게요. 자, 이름이 엄청 길다 그지? 여기에 세액공제 이름이래. 이렇게 표시해 주십시오. 이러한 이름의 세액공제 적용받는데. 그리고 메뉴가 2개 지금 작업해야 되는데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자, 세액공제 조정 면세서 3번이라는 메뉴는 또 탭이 2개 작업해야 되는데 세액공제 탭과 단기 공제 및 2월의 계산 탭 됐죠? 단기 공제 및 2월의 계산 뒤에다가 탭이라는 단어 끼워 넣어 주십시오. 됐습니까? 이렇게 작업할 것이랍니다. 자, 먼저 세액공제 조정 명세서 양관로 3번 로마자 1번에서 아래쪽에서 세액공제 조정 명세서 양관로 3번 메뉴 엽니다. 이 중에서 이제 찾으면 되는 거지. 이 긴 이름을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찾아보자. 컨트롤 F 누르면 되지 뭐. 고용을 자 청년 고용을 증대시킨 이거 아니야. 그 아래에 있는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 요거를 말한답니다. 자, 내용 입력할 때 상세 내용은 F4 키를 누르랍니다. 누르면 되지 뭐. F4 키를 누르니까 이렇게 상세한 입력 화면에 나와 있네요. 여기다 하나씩 입력하면 돼. 자, 직전 과세연도 대비 상시 근로자 증가 인원은 다음과 같다.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에 상시 근로자가 늘어나면
우리 회사가 원래 새로 고용을 했다는 뜻이다, 그지? 고용 창출에 기여했으니까 세금 좀 깎아준다라는 규정인가 보다. 자, 입력하는 겁니다. 청년 등 2.5명, 청년 외는 4명이랍니다. 입력하지 뭐. 자, 고용 증가한 거 인원수 적어주는데 청년 등 외로 이제 적어주면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 회사가 중소기업인지 아닌지, 회사가 수도권 내인지 밖인지 그게 있어야지 정확한 칸을 입력할 수 있겠네. 됐습니까? 그거를 문제 자료로 주었어야 된다 이겁니다. 문제 자료 그런 거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없어. 프로그램 메뉴에서 회계 관리 모듈에 가가지고 회사 등록 메뉴를 열어봅니다. 그럼 우리 회사에 대한 내용이 쭉 나와 있거든. 여기에 보면 회사가 사업장이 인천에 있어. 수도권 안에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맞다 이겁니다. 이렇게 이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됐죠? 그래서 회사 등록 메뉴로 해결은 할 수 있겠지만 문제 자료가 미진하다라고 판단이 되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문제 푸실 때 자, 자료 하나 추가해서 연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주식회사 서강 뒤에다가 중소기업이고 수도권 내 소재 이렇게 자료를 추가해서 학습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됐죠? 입력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소기업이면서 수도권 안에 있으니까 여기다가 이제 인원수를 적어준다. 2.54 아이고 2.5 그리고 4 이렇게 적어주니까 금액이 쭉쭉 자동으로 계산된다, 그지? 오케이.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500,000이라고 표시되는 거 확인했고요. 이것이 세액공제라는 탭이었고, 그리고 단기공제 및 2월의 계산 이 탭을 작성하랍니다. 자, 맨 오른쪽에 있는 탭에서 구분란에서 F2 버튼 눌러서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어주고요. 3년도는 올해다, 그지? 2019. 자, 요 공제액 나와 있는데 2월 된 게 아니고 올해분이다, 그지? 이 단기분에다가 금액 계산된 거 5550000 입력하면 될 겁니다. 됐죠? 자, 그리고 자, 공제글을 몇 년 동안 2월에서 써먹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에 써먹을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단기분 쪽에다가 자동 표시되는데 여기에 그냥 그대로 놔두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 뒷부분 그냥 자동으로 쭉쭉 채워지게 되겠네. 됐습니까? 이렇게 하면 맨 오른쪽에 있는 탭도 작업 끝났다. 저장 버튼 누릅시다. 됐죠? 그래서 요런 메뉴 우리가 공부한 적 없지만 제시된 내용대로 그냥 우리가 자신감 있게 입력을 하면 될 거다 이겁니다. 조금 감점은 한두 개 될 수 있겠지만 다 맞출 수도 있고 조금 틀릴 수도 있다 이거지. 괜찮아. 자신감 있게 입력하면 된다. 됐죠? 자, 요 메뉴 작성했고 세액 공제 신청서라는 것도 작성하라고 했네. 열어봅시다. 메뉴 뭔지. 자, 법인 조정 화면에서 세액 공제 신청서라고 보인다, 그지? 메뉴 엽니다. 내용을 입력하면 되겠지. 다만 플러그 버튼 있네. 우리가 세액 공제 조정 명세서라는 요 서식을 열심히 작성했으니까 신청서 메뉴에서 불러올 수도 있을 것 같다, 그지? 불러오기 버튼 한번 클릭해 보자. 불러오면 그냥 입력하면 되고. 불러오기 버튼 클릭하니까 조금 전에 작업했던 내용 결과값 5550000 여기에 쫙 여기 불러와지네요.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작업 끝난 거예요.
됐습니다. 메뉴 저장하고 닫읍시다. 지금까지 제87회 기출문제 풀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